2021 체육학교 온라인 특강 2탄입니다. 노년기 일상 디자인, 의사소통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가족과의 의사소통. 가족과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의사소통 가까워서 더 힘든 그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코로나19가 이제 2020년 초,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1년 지나고 2021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2020년 7월에 이거는 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학교 폭력이 줄어든 반면에 가정 폭력이 늘었다. 또 코로나 이후 가족 갈등을 겪은 경우가 37.4%, 배우자 갈등은 압도적 60.6%나 늘었다라는 통계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 같이 지내는 날이 많았잖아요. 재택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뭐 재택이 되는 경우도 참 많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랄까 자기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요. 코로나 시대에 왜 가족끼리 싸우냐, 이런 걸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이것도 물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입니다. 2020년에 7월에 만든 건데요.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백신도 맞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그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많아졌잖아요. 가사 분담 때문이 20.8%, 생활 습관이 21.7%, 여가가 14.1%, 육아 분담 때문에 11.4%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가까워서 더 힘든 이 가족, 어떻게 해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면서 우리가 좀 덜 불편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울수록 사실은 상대방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거, 가까우니까 믿거라 하고, 가까우니까 더 염려가 되고, 뭐 좀 해주고 싶고, 더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이 참견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상대방 존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또 같이 해요. 저희 가족이 실천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로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까울수록 상대방 존중하기예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크고, 또 나는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내 동생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는 거. 나와 다르니까 틀려가 아니라, 틀리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 다르다와 틀리다를 요즘에 막 혼용해서 우리말 쓰잖아요. 틀리다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들은 항상 저 사람은 왜 다르다는 틀리다라고 그러지? 틀리다를 다르다고 그러지?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다름을 인정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역지사지 해보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거, 요 세 가지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왜 더 클까요? 다 아시죠? 가족이 뭡니까? 혈연, 혼인, 뭐 입양,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솔이라고 그러고 식솔이라고 그러고 식구라고 그러고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정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고, 그게 좋기도 하고 단점도 되잖아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 우리 양창순 박사님이 굉장히 그 정신과 전문의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시지만, 이분이 그랬대요. 병원을 찾아오는, 그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요즘에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저 정신과 가면은 뭐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를 뭐 정신과 전문의이신 송형석 원장도 말했고, 우리 양창순 원장도 말했지만, 정신과를 그래도 잘 찾아오시는 분은 반은 성공한 거랍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지금 봐주시는 거, 구로노인 종합복지관의 이 프로를 찾아오셨다는 거는 이미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창순 원장이 도대체 여기 찾아오는 분들 중에 어디서 점을 봤는데, 어디서 뭘 해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의 뭐 손재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신경 쓰이다가 마치 노이로제처럼 돼갖고 정신과에 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명리학이라는 게 뭔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나 싶어서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고, 그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그냥 쉽게 통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통계라기보다는 자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강연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족에 대한 진실은 뭐냐? 가족은 정말 가깝지만 복잡한 관계다. 그리고 그럴수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다, 오히려.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보면서도요, 다른 사람 얼굴은 자세히 보면서, 어머, 머리 깎았네? 어머, 살 빠졌네?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오히려 저희 남편 얼굴은, 제 얼굴은 서로서로 잘 안 보나 봐요. 가까울수록.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남편이 만났는데, 저보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이 번질거려? 그래요. 늘 번질거리는데? 막 크림 바르자마자. 그렇게, 혹시나 오늘 남편 얼굴 보셨어요? 남편 있으신 분. 남편 얼굴 볼 남편도 없어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죄송하네요. 그런 아내가 있었으면 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근데 하여튼 가까운 가족의 우리 아들, 우리 딸 또는 손주 얼굴은 진짜 예쁘니까 보는데 아들, 딸 얼굴은 잘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가족이고, 가족도 감정의 여과장치가 필요하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좋은 가족 관계를 위해서 3가지 L을 썼어요. love,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도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 같다, 아닌 거예요. 경계선, 라인, 나와 가족의 경계선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간섭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충고해주고 싶고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참견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loose integration, 느슨한 간섭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let them go,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인데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와의 소통에서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을 텐데요. 쿨하게 나를 인정하고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혼밥, 혼술, 영화 감상, 콘서트 혼자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런 점들, 4개의 L, 이런 것들을 지키면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받아주고 믿어줄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족은 사랑보다는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연애할 때처럼 정말 막 가슴이 쿨컹쿨컹 튀고,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 좋아서 막 그냥 호르몬이 막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아마 심장마비 걸려서 금방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지나면 부부간 애정보다는 우정으로 살지 않습니까? 부부간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랑보다는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친구처럼 그냥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런 얘기 제일 안 좋은 거죠.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아이, 너도 너랑 똑같이 생긴 딸 낳아가지고 아마 경험해봐야 돼. 요런 얘기 제일 피해야 될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아유, 어머니 뭘 한다고,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어머니가 뭘 하신다 그래요? 내가 더 잘 알죠. 요 말이 가슴에 팍콕 박히면 그야말로 상처가 오래 갑니다. 말로 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고 잊혀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정말 특이한 심리적 관계잖아요. 전혀 다른 남이 만나서 함께 사는 거고 늘 동반자고 가족 관계가 되는 게 이 시초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을 때 지금 뭐 저희 세대 그보다는 조금 더 윗세대가 더 사실 해당이 되겠죠. 대가족 제도 시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손녀, 뭐 증손녀, 증손자가 이렇게 같이 같은 울타리에 살다 보니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까지 진짜 사돈의 팔촌까지도 어쩌면 마을 공동체에서 내가 혹시나 신경을 못 쓰면 다른 데서 신경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 열린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잘 못해주더라도 또는 내 동생이나 내 오빠나 내 형이나 내 뭐 남동생이나 뭐 동생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못해주더라도 또 그 위에서 위를 그리고 서로 삼촌이나 또는 뭐 오추나 당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랑 뭔가 맞는 어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인데 요즘에는 핵가족이 되면서 나홀로 세대도 너무 많아지면서 어쩌면은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부부 요렇게 자식, 자녀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남이 만나서 함께 산다는 거기 때문에 이 존 가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놓고 하는 막말보다 위험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뭘 알아 도대체? 어휴, 당신 성격 좀 고쳐야 돼. 이게 비난이죠. 아유, 도대체 이렇게 해야지. 내 말 들으면 문제가 없었을걸 하는 책임의 전가 말투. 이런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막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말일 수 있다는 게 이런 말인 거고요. 비난은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똑같아? 맨날 그래? 왜? 이건 비난이고요.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는 말이 거친데 오는 말이 곱겠어요? 그런 넌 뭘 잘했는데? 왜 나만 뭐라 해? 이렇게 방어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경멸하는 거예요. 어유 정말 주제 파악이라 해라. 그러니까 뭐 상대를 좀 얕잡아 보이고 어른 취급한 당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할 수나 있어 그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일 나쁜 거 담 쌓는 거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든가 눈도 안 마주친다든가 너무 화가 난다고 전화를 꺼놓거나 아주 여보세요 왜? 하는데 벌써 탁 끊어버린다거나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얘기죠. 그래서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정의 말을 이상하게 많이 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아우 정말 괜찮아 소리는 못하고요. 아우 그렇게 꼭 얘기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시켜야 되겠어? 안 좋은 말만 계속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사실 이 소통이라든가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저도 굉장히 직설적인 스타일이고 말도 그냥 꼭 해야 된다라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저희 남편한테도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변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본격적으로 대화나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상처를 주지 않게 하는 말을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 별로 칭찬할 일 없어도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사랑해라는 말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태까지 또 못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신과 전문의였던 김병수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이렇게 5대1 정도는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하면 5번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야 겨우 약간 가슴에 묻었던 상처가 조금은 나아질 정도라는 거니까, 아, 당신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어. 고마워. 뭐, 이거 너무 오글거리나요? 그렇지 않다면, 뭐,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좀 고마워. 이렇게 너무 오글거리지 않더라도, 그냥, 아우, 정말, 별거 아닌 거래도요.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도. 아우, 자기가, 이게 재활용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재활용에 얼씬도 안 하던 분이 열심히 재활용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정의 말은 여기까지 나오죠.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쑥 집어넣습니다. 쑥 집어넣고 될 수 있으면 어머머머머 오늘 굉장히 괜찮다 당신 이렇게 본의 아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어서 고마워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저도 오글거려서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절대로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긍정의 말이 부정의 말보다는 5배를 더 해야 된다니까 부정의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 장남 장녀 커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장남 장녀들은 항상 그 가족들을 잘 살펴야 된다.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그 감정보다는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장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적질에 좀 능한 스타일이었던 거죠. 자기야, 도대체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어야지. 추운데 또 떨고 있고 더운데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왜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데요. 여보 추운데 목도리 하고 나가. 아주 목이랑 회가해. 감기 걸려.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나옵니다. 싫어 답답해 나옵니다.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야, 감기 걸릴까 걱정된다. 목도리 하고 나가면 어때? 목이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추운데 목도리 좀 하고 나가. 목이 다 황하다. 이러면, 요거는 지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감정, 두 번째 거. 정말 감기 걸릴까? 코 훌쩍거릴까 봐 걱정된다. 목도리 좀 하고 나가면 어떨까? 요러면 그래 뭐 싫어라는 말이야? 나오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기 좀 줘 그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지적을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약간 오글거리는 거 조금 빼고 말이죠. 그래서 이 H데이 센터의 최성애 원장이라고 이분이 열심히 하여튼 그 부부간의 얘기 뭐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사는 부부의 실천 3가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너무 오글거리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잊어버려서 못합니다. 저도. 그러나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게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는 참 부부싸움 저도 모르게 저는 제가 건 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이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기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분노가 그냥 폭발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그 폭발을 많이 일으켰어요, 제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이제 한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요 사람이 요 부분에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라는 게 언뜻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지금 폭발할 거니? 화나니?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아마
직장에서도 그렇고, 뭐, 형제지간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존중받는 느낌이 있으면 잘 알아야지 존중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나는 별로 그 사람 존중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이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남편처럼 폭발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고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삐친 남편 때문에 어떤 때는 한 일주일, 뭐 어떤 때는 한 달까지 간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좋으니까 화나도 오래 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힘이 빠지니까 오래는 못 가더라고요. 어쨌든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호감을 매일 조금씩 쌓는 건데, 이 최성애 원장은 주물러 주기하고 포옹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두 개를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 어쩌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맘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 과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온 방식이 허그예요. 그냥 허그 운동 있잖아요. 왜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포옹인데 저는 우리 남편하고 진짜 포옹 몇십 년 만에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요.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진짜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주물러 주기는 아직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 제가 지압을 좀 할 줄 아는데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파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못했는데 왜 그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서로 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서로 그게 잘 통하는 분들은 하세요. 안 통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인데요. 잘 사는 부부 중에서는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유, 당신이 뭘 알아서 도대체 그걸 하겠어. 이러는 순간, 그냥 와르르 다 깨지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늙어서, 내가 멋있는 그 정원을 가꾸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랑 꿈이 다르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사실 그렇진 않아라는 건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 그럼 얼른 저지를지도 모르거든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남편이 그 단독주택에 사는 게 꿈인 분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아파트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단독주택은 춥기도 하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런데도 그 남자들이 이상하게 로망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가지는 않을 건데 같이 집을 봐주러는 다닌대요. 그러니까 꿈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느낌이 들 때 꼭 가진 않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 다름을 인정하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아니라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제대로, 그러니까 직장 일하죠. 집안 일하죠. 뭐,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못 키웠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특히 직장맘들은 아마 더 그럴 거고요. 지금 이제 연세 드시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손주를 보게 되면, 그 자식한테 못 해준 걸 손주가 하게 되고 손주에게 해주게 된다 그러기도 하고 그 손자를 통해서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리고 손주들의 그 정서가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세대를 건너면 치열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한치를 건너기 때문에 철학이 같아진대요.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나 아내라든가 자식이라든가는 굉장히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 주변에 교육열이 뛰어난 분들을 보면 마치 내가 뭐 예를 들면 약대를 가고 싶었어. 근데 약대를 못 갔어. 그래서 다른 데를 갔어. 그러면 자식이 꼭 약대를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물론 흐뭇하긴 하지만 나는 아닌 거예요. 나처럼 갑질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근데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른 개체고 서로 다른 개성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순간 행복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역지사지 해보기. 왜 저럴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인간 소리 막 나오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지금 그림에 육자하고 구자가 있잖아요.
6, 9가 해결이 안 돼갖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사실 거꾸로 보면 6자가 9자가 되고 9자가 6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도 어,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3보 이상 승차 포병이었습니다. 등산 못해요. 왜냐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올라갈 땐 좀 괜찮은데 내려올 때 누가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누가 덮칠 것 같아요. 막 약간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저기 그 바이킹 같은 것도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희 남편은 그런 건 별로 상관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운동을 걷는 걸 시작할 때 저희 남편은 저 멀리까지 갔다 오고 저는 요 중간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정도였는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정말 갱년기가 오면서 몸이 이렇게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어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오히려 저는 끝까지 가는데 저희 남편은 여러 가지 또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 못 갑니다. 근데 그 못 가지만 그 못 가는 거를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참 힘드니까 라고 생각하는 역지사지. 아, 저 남편이 내가 힘들었을 때 해줬으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역지사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오히려 생각하는데 가족 관계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꼭 뭘 좀 했으면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이북에서 피난온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를 싫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싸움에서도 밀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또 반대로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여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빠나 남동생이나 를 위해서 나는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았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을 해서 그런 분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 속에서도 저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를 다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잘하면 여자라고 차별해 주는 것보다는 물론 뭐 옛날 분이니까 그분 돌아가셨지만 옛날 분이니까 기본 깔린 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고 싶었던 선생님을 못하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존감을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건 저희 어머님 덕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저 따박따박 대드는 아주 못된 딸이었어요. 근데 나는 남녀 차별 없는 그런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왜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특히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생각했어요. 굉장히 늦게 장가를 가셨고 늦게 딸들 후에 내 동생, 남동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남동생들이 나오면서 나를 그래도 그나마 인정해 주셨대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어떤 노력? 그런 게 공감이고요. 그 공감이 바탕이 되는 게 굉장히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꿀 수 없고 저 사람이 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요? 평화 공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창하는 게 따로 또 가치거든요. 남편하고 꼭 붙어 다녀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팔짱을 꼭 해야 돼. 저는 팔짱을 제대로 한번 껴본 적이 없습니다. 팔짱은 아플 때 부축할 때 외에는 끼지 않는 게.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손잡는 것도 불편한데. 물론 사랑이 무르기어서 좋을 때는 팔짱을 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죠? 더울 때 더워 죽겠는데 무슨 팔짱이냐. 근데 요즘에 저 바꿨어요. 이 소통이나 대화를 하면서 우리 남편 팔짱을 슬쩍 껴봐줬거든요. 이 나이에. 70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어머?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 사람도 상당히 생각보다 원했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휴교나 휴원, 재택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 시간 늘었고 코로나 이전의 대화 시간이 한 13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보다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수록
따로 또 가치가 더 중요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힘든 게 더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1.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2는 다르지만 행복한 따로또 가치를 실천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야 노년은 더 행복합니다. 뭐 젊어서도 그렇지만 노년일수록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찾아볼까요? 저도 여행도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랑 영화를 같이 가봤어요. 함께 해보면 좋을 것들을 찾아는 보세요.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따로 볼 수 있으면. 그래서 전 나중에 해결책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연도요. 저는 연극을 대학교 때 막 배우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연극도 좋아하고 공연도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은 조금 저도 달라졌습니다만 트로트가 아니면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연도 트로트 공연 이런 걸 좋아하고 저는 그 포크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팝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연도 아주 다르고 운동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는 해보자. 그러나 강요하지 말자 이거죠. 남편이든 자식이든 친구든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르지만 행복한 따로또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래서 저희 집 사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 남편은 자봉질을 해서 뭐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이 PPT 만드느라고 옆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유 엄마 아빠 되게 웃기네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준 겁니다. 따로 또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네,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이게 평화롭다면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예, 노년이 될수록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혼자서도 잘 놀아야 된다는 거. 자, 아까는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찾았죠? 지금은 혼자 해볼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혼밥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 혼자서 밥을 뭐 차려 먹고 혼자 있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때운다는 분 계시는데 노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남자 노인들도 자기 혼자서 상을 차려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장도 혼자 갈 수도 있고 여행도 저도 이거 어쩌다 한 번씩 실천해 보고 싶고 실천도 해본 적이 있지만 완전하게는 못 해봤어요.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한번 제가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운동도 같이 취미가 맞아서 골프도 좋고 뭐 탁구도 좋고 아니면은 수영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같이 하는 분들 있으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함께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함께 할 수 없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혼자 하는 걸 지지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롭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함께 하면은요. 강의를 뭐 한 거라기보다는 뭐 여러분과 나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울수록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른 독립된 다른 개체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틀린 거 아니거든요.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춘혜였습니다.